시내 번화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가게들이 비어 있습니다. 단골 김밥집 사장님의 웃음 대신 임대문의 종이만 펄럭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틀렸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장사가 되는 규칙, 즉 돈의 문법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안 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했던 이들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일자리를 지우고 비용이 이익을 갉아먹으며 소비자의 변심이 산업을 통째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주거 경제를 지탱하던 새 기둥, 공인중개사, 인테리어, 가구업체가 왜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있는지 그 비참한 실상을 추적합니다. 생태계의 최전선, 공인중개사부터 보시죠. 불과 몇 년 전 부동산 불장 때만 해도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몇 억씩 뛰고 앉아만 있어도 공동망을 통해 계약서가 쏟아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벤츠 한 대 값을 번다는 중개사가 수두룩했고 은퇴 후 최고의 노후 보장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국민고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폐업률 역대 최고치를 매달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값이 조금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라는 업의 본질이 뿌리째 난도질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거래 절벽이 일상화됐습니다. 고금리가 뉴노멀이 되면서 사람들은 대출 이자가 무서워 집을 사지 않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한 달 거래량이 0건을 기록하는 달이 허다합니다. 거래량이 예전의 30% 수준으로 토막났다는 건 중개업자들에게는 수입이 아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한 달 내내 좁은 사무실에서 커피만 마시며 전화를 기다려도 매매 계약서 한 장 구경 못하는 곳이 80%가 넘습니다. 과거에는 전세 사기나 전세난이라도 있어서 회전이 됐지만 이제는 전세 기피 현상까지 겹치며 시장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여기에 기술의 진보를 가장한 플랫폼의 습격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는 길거리에 붙은 매물 전단지를 보거나 낯선 복덕방 문을 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실제 집 내부를 3D로 보고 먼저 다녀간 사람들의 평판을 확인하며 심지어 당근이나 직거래 전용 플랫폼을 통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아낍니다. 서류 몇 장 뽑아주고 확인 설명해주는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아가는 게 말이 되냐는 냉소적인 시선 속에 중개업의 전문성은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복비 영원을 내건 파괴적인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중개사는 이제 필수적인 파트너가 아닌 아까운 비용으로 배제당하는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비참한 건 고정비의 저주입니다. 매출은 영원에 수렴하는데 아파트 상가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대가로 내야 하는 임대료와 비싼 관리비는 독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버티다 못한 중개사들은 이제 낮에는 사무실 불을 꺼놓거나 문에 외출 중 팻말을 걸어두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임장지가 아닙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고 새벽에는 쿠팡 배달통을 듭니다. 한때 지역의 유지 대접을 받으며 고급 정보를 독점하던 중개업은 이제 투잡 없이는 월세조차 낼 수 없는 좀비 업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과거 30년 동안 쌓아온 복덕방 노하우도 발로 뛰며 만든 화려한 인맥도 플랫폼의 정교한 알고리즘과 전 세계를 덮친 고금리의 파도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터줏대감이었던 중개업소가 하나둘 사라진 자리에는 고독한 임대문의 전단지만 남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직업군이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70%가 묶여있는 주택시장의 심장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중개업소가 문을 닫고 동네 복덕방에 불이 꺼지는 순간 그 뒤를 따르는 다음 도미노는 인테리어 업계입니다. 사실 중개사와 인테리어는 한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가고 이사를 가야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싱크대를 바꿀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자 한때 주말마다 공사, 소음으로 시끄러웠던 아파트 단지에는 기괴할 정도의 정막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거리가 줄어든 수준이 아닙니다. 이 업계는 지금 안팎으로 터지는 연쇄 폭발을 견디고 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비용의 역습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시멘트, 목재, 구리 등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원자재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3년 전 3천만 원이면 가능했던 리모델링 견적이
이제는 6천만 원을 줘도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견적서를 받아드는 순간 경악합니다. 이 돈이면 차라리 그냥 살고 말지라는 말이 공식처럼 터져나옵니다. 이사 가기 전에 올수리라는 공식은 깨졌고 집이 팔리지 않으니 낡은 집을 고치려는 의지도 꺾여버렸습니다. 업체들 간의 생존 경쟁은 이제 처절함을 넘어 비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공사가 사라지자 수억 원의 설비를 갖춘 대형 인테리어 업체들까지 동네 인테리어점의 영역이었던 도배, 장판, 전등 교체 같은 소규모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동네 골목 상권은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마진을 포기하고 들어오는 대형 업체들의 물량 공세에 수십 년간 한자리에서 못질하던 사장님들은 드릴 을 내려놓고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고된데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노동의 함정이 인테리어 시장 전체를 덮쳤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신뢰의 붕괴입니다.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자 계약금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먹튀 업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났습니다. 자재비를 감당 못해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뉴스마다 도배되자 소비자들은 이제 동네 업체를 믿지 않습니다. 비싼 수수료를 주더라도 대기업 브랜드 매장만 찾거나 유튜브를 보고 직접 고치는 셀프 인테리어로 돌아섰습니다.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던 중소업체들까지 이 불신의 파도에 휩쓸려 함께 고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멈췄다는 건 그 안에 채워질 새로운 생태계도 멈췄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불행의 화살은 가구업계를 향합니다. 인테리어의 완성은 가구입니다. 도배를 새로 했으니 그에 어울리는 소파를 사고 바닥을 새로 깔았으니 침대를 바꾸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앞선 두 기둥이 무너지자 가구점 전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가구는 이사 갈 때 바꾸는 목돈 지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사가 멈추고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반토막 나면서 가구업계의 최대 대목인 입주 가구 시장 자체가 증발했습니다. 수천 세대가 입주하는 대단지 앞 가구 거리는 한때 활기가 넘쳤지만 지금은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간판 불을 끄는 매장이 태반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조차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의 가구는 나중에 사자며 중고 거래 앱을 켭니다. 당근마켓에서 수십만 원짜리 명품 가구를 몇만 원에 주워오는 게 합리적인 소비가 된 시대, 가구점. 사장님들에게 남은 건 먼지 쌓인 제곱뿐입니다. 거대 공룡 이케아와 온라인 가구 플랫폼. 오늘의 집이 시장을 양분하면서 중소업체들의 목은 더 강하게 조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이는 글로벌 대기업과 감성적인 사진으로 무장한 온라인 쇼핑몰 사이에서 동네 가구점과 중소브랜드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배송비와 설치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업체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고 40년 넘게 가구를 만들던 공장들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보셨습니까? 공인중개사부터 인테리어, 가구점까지. 이들은 서로 다른 직업 같지만 사실 집이라는 심장에 연결된 하나의 혈관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니 사지로 피가 돌지 않고 결국 생태계 전체가 괴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산업의 불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의 삶을 지탱하던 주거.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가장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잔인한 도미노의 끝에 서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문을 닫고 인테리어 공사가 멈추며 가구 매장에 먼지가 쌓이는 이 현상은 각각의 독립된 불황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혈관이었던 주거 생태계가 마비되면서 나타나는 거대한 괴사 현상입니다. 집을 사고 팔며 발생하던 부가가치가 사라지자 그 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수백만 명의 가장들이 동시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의 폐업 수치가 아닙니다. 바로 희망의 증발입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나빠도 언젠가는 다시 이사를 가고 집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사람들은 더 이상 집에서 낭만을 찾지 않습니다. 집은 그저 버텨야 하는 생존의 공간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던 이사는 가계 부채를 폭발시키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비의 우선순위에서 주거 문화가 밀려나면서 관련 업종들은 이제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산업의 존재 이유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성장의 동력을 찾을 것인가? 부동산이라는 불패,
신화에 기대어 돌아가던 경제 엔진이 멈춘 자리에 과연 어떤 대안이 들어설 수 있을까요? 중개사, 인테리어 사장님, 가구점 주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보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쪽 면만 화려했던 주거 자산의 거품이 빠진 뒤에 남겨진 것은 너무나도 차갑고 삭막한 경제적 폐허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이 12가지 위험 업종 근처에 서 있다면, 혹은 이 생태계 안에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있다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성실함만으로는 이 거대한 구조적 붕괴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기술이 당신을 대신할 수 없는지, 비용이 이익을 다 갉아먹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변화가 당신의 업종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비참한 도미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조각들 사이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먼저 변화의 파고를 읽고 기존의 룰이 아닌 새로운 문법으로 생존을 설계하는 사람들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자영업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지도 위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일터와 삶을 지키는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